안녕하세요. 이태영 강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엔 저희 추리 영역 같이 보실 텐데요. 추리 영역도 간단하게 저희가 내용 설명만 조금 하자면, 추리 영역은 크게 좀 저희가 세 종류가 있겠죠? 네, 언어랑 도형이랑 도식 추리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휘 추리를 보시면 어휘 추리에서는 조금 그래도 쉽습니다. 맞죠? 저희가 봤을 때 유의관계, 반의관계, 상호관계, 부분관계 이렇게 크게 4개의 형태를 찾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단어들 간의 유의관계가 뭐냐? 이런 걸 찾으라는 거겠죠? 그러므로 유의관계, 반의관계 여기 있는 4개를 뜻만 알면 저희가 쉽게 잘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나오다 보면 3단 논법 같은 이제 명제 추리 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크게 봤을 때 이제 2개가 있습니다. 연역 추론하고 기납 추론이 있는데, 연역 추론 같은 경우는 주어진 사실에 근거해서 뭔가가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봤을 때 A면 B다라고 하는 참인 명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의 역이라고 하는 형태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이라고 하는 부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반면, 대우는 저희가 항상 참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우를 확인해서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산담논법이나 문제의 조건 같은 경우 확인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간접 추론이 저희가 말하는 3단 논법이겠죠. 새로운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이고요. 저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다라고 알고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저희가 이제 귀납 추론인데요. 귀납 추론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이다 라고 했고요. 중요한 거는 전제들이 참이어도 결론이 항상 참이다. 그러니까 참들을 갖고 항상 결론이 참이 되는 애가 나오는 형태는 아니다 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참이어도 하나의 발레가 존재한다면 결론이 거짓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발레를 물어보거나 그 발레를 찾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셔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오는 게 유비추론인데요. 유비추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런 거구나 라는 것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가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저희가 봤을 때 문제겠죠. 왜냐하면 도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제를 풀어서 확인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상하, 반전, 그리고 좌우 대칭 혹은 저희가 회전 같은 경우도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보실 거고, 저희가 이제 제시된 명제가 참일 때 빈칸에 들어갈 명제가 뭐냐 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시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시험을 못 본다라고 했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공부를 안 하면 저희가 시험을 못 본다는 거겠죠? 못 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못 본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 중간에 뭔가 있겠죠? 그리고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성적이 나쁘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형태에서 여기 조건 하나, 여기 조건 하나 이렇게 2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시험을 못 보면 성적이 나쁘다. 시험을 못 보면 저희가 성적이 나쁘다라는 게 저기 있는 전제 조건이 나와야겠죠. 맞죠? 그런데 이게 나오던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대우인 성적이 좋다면 시험을 잘 본 거다 라는 것도 저희가 또 하나의 참인 명제겠죠. 왜냐하면 본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대우도 참이기 때문에 위에 줄에 있는 형태나 아래 줄에 있는 형태가 나와야 된다. 결론적으로 성적과 시험에 관한 언급으로 명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봤을 때 답은 5번이겠죠. 성적이 좋다면 시험을 잘 본다라고
시험은 잘 본 것이다 라는 5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유형 2번 문제를 보실 텐데요. 유형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비슷한 문제이긴 하지만 조금 다르죠. 집합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 문제랑 좀 비교를 한다면 참일 때 빈칸에 들어갈 명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떤이고 어떤 이런 모든이나 어떤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은 여러 개 중에 하나만 돼도 괜찮은 거고요. 모두는 다 돼야지만 모든이겠죠. 그러므로 어떤 키가 작은 사람은 농구를 잘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봤을 때 농구를 잘한다 라는 것과 저희가 키가 작다라는 거는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맞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봤을 때 어떤 순발력이 좋은 사람은 순발력이라는 애가 나와야겠죠. 맞죠? 순발력 멘트가 나왔습니다. 발력이라고 하는 애가 나온다면 농구를 잘한다 라고 했는데요. 결국 순발력과 농구를 매칭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 거겠죠. 맞죠? 그러면 만약에 순발력과 키가 작다라고 하는 애가 키가 작은 어떤 애가 순발력이 좋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메꿀 수도 있는데 만약에 키가 작은 애들 모두 순발력이 좋다면 순발력 안에 키가 작은 애가 다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중에 농구를 잘하는 애도 들어가 있으므로 어떤 순발력이 좋은 사람은 농구를 잘할 수도 있다라는 게 참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는 이런 패턴으로 키가 작은 애가 무조건 순발력이 좋다라는 멘트가 나와야지만 여기 부분이 들어가서 결론이 유추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키가 작은 게 모두 순발력에 좋다라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4번인 형태가 답이겠죠. 키가 작은 사람은 모두 순발력이 좋다. 그래야지만 여기 부분이 들어갈 수 있어서 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3번 보시겠습니다. 5명의 취업준비생 가벌병정 무가 있는데요. S그룹에 지원하여 지금 1명이 합격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고요. 1명만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한 사람이 누군가가 포인트겠죠.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저희가 같은 내용을 언급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얘기. 합격한 사람은 정이다. 합격이 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내가 합격했어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합격한 사람은 한 명이니까 저희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을이 만약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 을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야지만 병이 참이 될 거고요. 맞죠? 병이 참이 될 거고 정 또한 참이 되겠죠. 맞죠? 만약에 을이 참을 말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병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도 거짓말을 한 패턴으로 나오겠죠. 그러므로 을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해야지만 정이 참이 될 거고요. 병도 참이 되겠죠. 그러므로 갑은 저희가 참이 될 거고 여기도 참이 될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신다면 을은 합격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을은 저희가 합격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합격한 사람은 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이 합격한 게 아닌 거고요. 여기는 참이니까 병이
합격을 한 형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을의 말은 거짓말이다. 을의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애가 참이고요. 그리고 무는 합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는 합격하지 않았다. 저희가 합격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합격한 사람은 병이 되겠구나 라는 말이 사실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거짓말을 한 사람은요 을이고요. 합격한 사람은 병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패턴의 형태가 나온다면 저희가 같은 패턴의 형태에서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패턴이 참일 거야 혹은 거짓일 거야 라고 가정했을 시 안 되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잡아주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사람은 저희가 병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S그룹 마케팅팀 부장 A, 과장 BC, 대리 DE, 신입사원 FG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A 부장은 신입사원 입사 기념으로 영화관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리에 앉는다고 한다면 항상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요. 지금 총 7자리가 이렇게 있고 양 끝에는 비상구가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개의 내용은 클리어 했고요. 그리고 D와 F는 인접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D하고 F는 붙어 앉아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 A와 B 사이는 한 명이 있기 때문에 A와 저희가 B 사이에는 한 명이 있어서 여기에 자리 하나 있고 혹은 저희가 B 또는 A로 앉을 수 있다라고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둬야겠죠. 그리고 C와 G 사이도 C와 저희가 G 사이도 한 명이 존재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C는 왼쪽 비상구 옆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G는 G가 여기에 앉아 있게 되겠고요. C는 자연스럽게 여기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 4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대입을 해야겠죠. 만약에 A가 B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앉게 된다면 저희가 봤을 때 D하고 F는 지금 여기서 조금 썼을 때 D하고 F가 앉을 수도 있고요. F하고 D가 앉을 수도 있고요. 맞죠? 그리고 나서 D하고 F가 앉을 수도 있고요. F하고 D가 앉을 수도 있는 패턴으로 저희가 자리를 앉을 수 있고요. 똑같은 패턴으로 저희가 봤을 때 만약에 B하고 여기서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하고 여기에 자리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A나 B가 올 수 있겠고 A나 B가 올 수 있다. 요렇게 쓰면 조금 더 쉬울 것 같네요. 요런 패턴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A, B, C, D이기 때문에 여기 나머지 한 자리는 알아서 저희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A 혹은 B가 오지 않았다면 A, B는요 여기와 여기에 와야 되겠죠. 맞죠? A, B가 여기나 여기에 와야 되는데 혹은 여기와 여기에 와야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A와 B가 여기 온다고 했을 때 D하고 F는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을 만한 자리가 없죠. 그러므로 무조건 A, B가 여기에 고정으로 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DF가 여기 중에 자리를 앉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1번부터 보는 거겠죠. 이는 저희가 여기 자리가 2죠. 여기 비어있는 자리가 2입니다. 이는 저희가 D와 B 사이에 앉는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는 D하고 B 사이에 앉는다. 앉을 때도 있겠죠. 앉을 때가 왜냐면 D하고 B 사이에 있겠죠. 하지만 안 앉을 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옳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G와 가장 멀리 떨어진 사람은
D도 될 수 있고 F도 될 수 있고 E도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2번도 틀렸고요. C의 양옆에는 A와 B가 앉는다. C의 양옆에는 만약에 왼쪽에 A가 앉는다면 오른쪽에 B가 앉아야 되고 왼쪽에 B가 앉는다면 오른쪽에 A가 앉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3번이 항상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D는 비상구와 붙어 있는 자리에 앉는다. 지금 D가 앉을 수도 있지만 안 앉을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4번은 틀렸고요. 가운데 자리에는 항상 B가 앉는다 라고 했는데 가운데 자리에 A도 앉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이라는 말은 틀렸겠죠. 만약에 가운데 자리에 B가 앉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참이다 라고 되겠지만 항상이라는 말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유형 4번은 답이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나온 내용들을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내용에 연계되는 조건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짜맞추는 패턴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짜맞추는 경우는 저희가 경우수가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거기를 먼저 본다면 좀 답찾기가 조금 많이 껄끄러워지기 때문에 우선 정확한 내용들을 먼저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로서 경우의 수를 돌리는 패턴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유형 5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이건 5형 문제 보시면 도형출입니다. 맞죠? 도형출이 같은 경우는 규칙을 찾는 거기 때문에 도형의 특징들을 잘 봐야 됩니다. 도형의 방향성 같은 걸 잘 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규칙으로 가게 될 건지 이걸 좀 유추해 주셔야 되는데 도형을 보시면 저희가 이런 도형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가로와 세로의 규칙이 있을 거야 라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가로의 규칙인지 혹은 세로의 규칙인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세로보다는 가로의 규칙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세로도 저희가 규칙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나오거나 뭐 아니면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도형들의 저희가 형태가 나오지 않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형태에서 규칙을 따랐다면 안에 거와 밖에 거의 도형이 바뀌는 그런 패턴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매칭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로의 형태를 볼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도형에서 여기 있는 방향과 여기 있는 방향이 저희가 회전을 통해서 됐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방향과 여기 있는 방향이 저희가 회전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45도 회전 아닌가? 네, 45도 회전 아닌가? 라고 유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45도 회전이 됐구나 라고 유추하겠고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됐을 때는 봤더니 부분적으로 색칠돼 있던 부분은 안 되게 됐고 안 돼 있던 부분은 색칠돼 있기 때문에 색반전이 일어났나? 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므로 여기 있는 내용에서 색반전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저희가 유추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형 같은 경우는 주어진 내용에 따라서 봐야 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포인트 잘 잡아서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애들 조금 색칠이 되거나 안 되거나 특히 별 같은 경우는 모서리 부분을 조금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아마 제시된 도형으로 들어가기 적절한 것은 저희가 봤을 때 4번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모양이면서 색번전이 일어난 거는 4번밖에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6번 같은 경우는 도식출이죠. 도식출이 같은 경우는 규칙성을 잘 찾아야 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식 봤을 때 여기서 좀 오타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요. 오타가 문제 푸는 데는 의미가 없지만 저희가 D, Z, W 저희가 T라고 오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제외해 놓고 문제를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문제를 보실 때요. 저희가 당연히
당연히 세로는 3개죠. 맞죠? 가로는 2개입니다. 그 이왕이면 당연히 3개짜리는 너무 어려우니까 2개짜리를 먼저 확인을 해야겠죠. 2개짜리를 먼저 보면 저희가 봤을 때 문장을 쫙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얘죠. 왜냐면 다른 애들은 문자가 바뀌었습니다. 맞죠? 문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자리 바꿈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숫자를 더하거나 뺨으로써 문자의 형태가 바뀔 수 있는 반면 여기 있는 애들은 형태가 똑같고 자리만 바뀌었죠. 그러므로 여기와 여기는 자리 이동이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맞죠?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그러면 자리 이동이 나왔으니까 봤을 때 여기 있는 연산은 저희가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리 이동하고 연산이 나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패턴은 3, 5 가고 이렇게 나왔죠. 맞죠? 3, 5 가고 자리 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이동해서 나오는 거에 자리 이동한 게 이거구나 라고 2번을 먼저 바로 찾아주셔도 되겠죠. 지금 어떻게 찾냐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봤을 때 여기 있는 패턴과 여기 있는 패턴에서요. L하고 A하고 봤을 때 A 같은 경우는 빼기 1이 될 거고 저희가 S 같은 경우는 똑같고요. Y 같은 경우도 빼기 1이 되겠죠. 그것만 보면 똑같은 형태에서 저희가 빼기 1, 0 빼기 1, 0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한 다음에 자리 이동해서 얘가 됐구나 라는 거기 때문에요. 자리 이동 값은요. 아마 여기 있는 값은 저희가 유추했을 때 1, 2, 3, 4라고 하는 게 아마 옮겨주시면 4, 1, 2, 3이다. 이렇게 바로 찾아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못 찾더라도 첫 번째 줄을 봐주신다면 첫 번째 줄에서 지금 여기 F5, UR 같은 경우는 6하고 15하고 저희가 21하고 18이겠죠. 맞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형태를 봐주신다면 17하고 저희가 6하고 14하고 21이겠죠. 맞죠? 그러면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6하고 저희가 봤을 때 지금 21하고는 똑같은 패턴이겠죠? 똑같은 패턴이므로 지금 저기가 봤을 때 18이 6하고 15하고 21하고 18인데 지금 자리 이동을 통해서 얘가 이쪽으로 올 거고 저희가 얘가 이쪽으로 올 거고 얘가 이쪽으로 올 거고 얘가 이쪽으로 올 거야 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숫자들이 더하거나 뺄 때 그렇게 큰 수가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성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많이 더해봐야 4, 그 정도 5까지도 안 더합니다. 정말 많이 더해야 4나 3, 요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얼추 비슷한 것끼리 매칭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리 이동은 이런 식으로 맨 뒤에 게 앞으로 하나 땡겨오는 거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주사위 같은 경우는 얘가 옮겼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이런 패턴으로 나올 텐데 결론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빼기 1 저희가 0 그리고 빼기 1 0 이런 패턴의 조합이 되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5번을 주사위 5개 거를 찾거나 아니면 주사위 6개 거를 찾거나 하는 문제로 들어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 이렇게 저희가 도식 형태가 나온다는 건요. 딸린 문제로 기본적으로 3문제는 나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들일 만큼 꼭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간을 들일 만큼. 그래서 그 형태를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게 기역, 저희가 치읓, 그리고 나서 디귿 하고 지읒이겠죠. 그러므로 여기서 2번을 먼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읒이 앞으로 가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난 후에 저희가 여기 있는 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나오는 거는 이응, 기역, 그리고 지읒, 디귿이 나오는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빠르게 푼다면 주어진 패턴이 지금 이거랑 똑같겠죠? 그러므로 여기와 여기를 보고 바로 문제를 푸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는 조금 잘 안 나오겠죠. 왜냐면 바로 풀 수 있게는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풀어도 다음 딸린 문제 두세 개를 못 푸는 경우가 나오니까 문제를 푸셨을 때 도식을 어떻게 좀 정리할지를 잘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유형 7번 문제 보시겠는데요.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거짓을 물어보는 문제겠죠. 내용이 참일 때 항상 거짓인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저희가 선지에 봤을 때 항상 거짓인 걸 찾는 거기 때문에요.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선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주어진 글을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어진 글을 읽고 그 내용이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참인 내용, 좀 임팩트 있는 부분을 확인하면서 선지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선지를 먼저 본다면 사람들은 루머를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사회적 동견은 개인이 루머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결정함에 있어서 정당성을 제공한다. 집단주의의 문화권에서는 개인주의의 문화권보다 사회적 동조가 루머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낸다. 루머에 대한 반박 댓글을 많이 본 사람들은 지지 댓글을 많이 본 사람들보다 루머를 사실로 믿는 경향이 더 약하다. 사회 동조가 있을 때 충동적인 사람들은 충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루머를 사실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위에서 참인 저희가 글 내용과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루머는 구정과 인턴을 통해 확산되고 과정에서 이렇게 의견이 더해진다. 특히 사회적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을 때 빠르게 확산되는데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개인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루머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1번 내용은 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지 1번은 여기 조건에 의해서 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 루머가 확산되는데 사회적 동조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와 있는 게 저희가 2번이죠. 지금 사회적 동조는 개인이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그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정당성을 제공한다 라고 했으므로 저희가 2번 선지 사회적 동조는 개인이 루머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결정을 함에 정당성을 제공한다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2번 선지가 여기 나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쭉 보신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죠. 지지 댓글을 많이 본 사람들은 루머에 대한 반박 댓글을 많이 본 사람들에 비해 루머를 사실로 믿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4번 선지와 같은 내용이죠. 4번 선지에 따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5번이 나와 있네요. 사회적 동조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성향과 상관없이 루머를 사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5번 선지는 사회 동조가 있을 때 충동적인 사람과 충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에서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므로 저희가 개인의 성향과는 상관없다는 거에 모순이겠죠.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거짓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저 보신다면 마지막 줄에 저희가 3번이 나왔는데요.
집단 주위의 문화권 사람들은 루머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루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은 의견에 개인 생각이 일치시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이 아마 저희가 3번 선지의 내용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위의 줄과 지문과 저희가 선지와 대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확인해 주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8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지문을 토대로 보기를 적절하게 해석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기가 어떤지 확인을 해야겠죠. 보기를 보시면 A씨는 동물보호정책 시행 의무의 헌법 조문화, 동물정책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동물보호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 보기에 적절하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보기와 주어진 선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선지를 보시면 하트의 주장에 따르면 하트의 주장을 확인해야겠죠. 동물보호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물은 기본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하트의 주장에 따르면 동물 생명의 존엄성이 법적으로 보호됨으로써 동물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동물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하트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이 동물 보호 의무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동물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동물은 권리를 갖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은 라지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의 의무 이행에 따른 이익이 있다면 동물이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동물의 권리가 사람의 의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라지의 주장에 따르면 동물의 이익이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상충하는 이익보다는 우세할 경우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번 선지부터 3번 선지 같은 경우는 하트의 주장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트의 주장에 관한 내용에 따른 저희가 지문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라지의 주장이기 때문에 라지의 내용을 확인을 해 주셔야겠죠. 이걸 보시면서 쭉 읽어보시면 저희가 근대 이후 개인의 권리가 중시되자 여기서 법철학은 권리와 근본적인 성격을 법적으로 존중되는 의사에 대한 선택의 관점을 볼 것인가 아니면 법적 보호되는 이익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지속적으로 논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되는 게 라지고요. 저희가 의한 선택의 관점이 저희가 하트겠죠. 내용을 마저 보신다면 의사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법률 관계 속에서 그 무언가와 관련하여 그 사람의 의사에 대한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의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의사설을 지지한 하트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지지하고 있는 하트는 권리란 여기서 중요한 거죠. 그것에 대응하는 의무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고요. 지금 저희가 의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나았기 때문에 의무가 존재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해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의 선택이 권리의 본리적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에 법이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권능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3번이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3번 선지에서 나온 형태에서 저희가 하트의 주장에 따르면 동물 보호 의무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동물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우월하기 때문에 사람이 더 동물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동물은 권리를 갖지 못하고 사람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형 8번의 답은 3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저희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아마 의사설에 관한 내용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형 9번을 바로 보실 텐데요. 다음 글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반론입니다. 맞죠? 반론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선지가 중요하겠죠? 선지를 먼저 보시면 빅데이터는 사회에서 형성된 정보가 축적된 결과물이므로 왜곡될 가능성이 적다. 빅데이터는 왜곡 가능성이 적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회사 관리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기존의 면접 방식보다는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신뢰한다 라는 것과 지원자의 잠재력 판단에 적합하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2번을 조금 빼먹고 읽었네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기술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인간적 공감을 떨어뜨린다. 한마디로 인공지능의 면접은 인간적 공감이 낮다라는 게 2번 선지의 주된 내용이었고요. 4번 선지를 보시면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면 오히려 해당 분야의 경험이 축적된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가 저희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면접관의 주관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4번 선지의 주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5번 선지를 보시면 면접관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견해는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면접관의 주관적인 생각이 저희가 지원자 잠재력을 판단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이기 때문에 쭉 보시면 인공지능 면접은 더 많이 활용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면접에 긍정적인 면들이 나와 있다. 한마디로 반론을 한다는 거는 인공지능 면접이 좋지 않다. 이거는 이때는 쓰면 안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반론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쭉 읽어보시면 활용한 면접은 인터넷 접속하여 인공지능과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지원자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가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어서 좋아한다. 지원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한다. 그러므로 또한 회사는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이 줄고 비용이 절감되고 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회사도 좋아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실제 내용이 나왔죠. 인공지능 면접을 활용한 어디 회사는 이만큼 비용을 줄였다. 근거를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의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데 지금 면접관의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겠죠. 인공지능은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일관된 평가,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일관된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평가의 객관성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인공지능 면접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여기서 다 좋은데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이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돼서 저희가 이거에 반해서 이것 때문에 한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가 더 좋아 라는 게 반론이 돼야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면 오히려 그거에 조금 더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이 돼야 된다. 라는 4번 선지가 저희가 반론으로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유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